66번 동생관계가 아닌 것 골라라. 자, 동생관계 아닌 게 뭐가 있었죠?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 변제와 담보권 말소, 변제와 담보권 말소,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 이런 것들은 동생관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3번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라는 손해배상도 동일한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니까 역시 동생관계가 아니죠. 이거 최근에 나오는 거. 반면에 나머지는 다 동생관계죠. 변제하고 영수증교부나 또는 돈 빌리면서 어음 발행했을 때 변제와 어음 반환 동생관계죠.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이나 원상회복 의무 동생관계죠.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을 때 가압류 또는 저당권 말소 플러스 이전 등기 의무하고 대금 지급 의무가 동생관계고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수급인의 하자 보수하고 도급인의 보수 지급 의무, 요거는 동시이행관계가 돼요. 우리 인테리어 생각해 보시면 되죠. 인테리어 끝에 하자가 있어요. 그럼 하자를 다 보수할 때까지 비용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동시이행관계가 될 겁니다. 아닌 거 3번이 되겠죠. 동생관계 아닌 거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해설지 66번에 요거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건 동생관계 아닌 거.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동생관계 있는 건 뭐예요? 보증금 반환입니다. 임대인 보증금 반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해 손해배상은 동생관계가 아니게 됩니다. 67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제3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자에게 권리를 발생시키는 제3자 약관이 있어야 되지만 제3자가 계약 당사자는 아니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계약이 있으면 됩니다.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2번 제3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사를 표시해야 되죠. 그러면 낙약자에게 권리를 갖게 됩니다. 요약자가 아닌 낙약자에게 수익의사를 표시합니다. 제3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그랬죠. 4번 채무자가 누구예요? 낙약자죠. 이 낙약자는요, 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항변, 예컨대 동시항변권. 요약자가 소유권 안 넘겨주면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금 지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4번이죠. 5번 제3자가 요약자를 기망했다면 제3자 기망이죠. 따라서 요약자는 낙약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를 낙약자와 동일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의 기망은 110조 2항의 제3자의 기망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약자는 낙약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옳은 거 4번. 68번 해제해지. 타인 권리 매매 담보책이 뭐죠? 전타, 선해선, 악해, 도선해죠. 자, 어쨌든 계약을 해제했어요.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에게 직접 목적물을 반환했던 원상회복, 그 반환 범위에서 매도인에게 반환 의무는 소멸해야 되겠죠. 계약 체결 이후 사정 변경을 위한 해제, 해지가 모두 인정은 됩니다. 많은 아직까지 사정 변경을 위한 해제를 인정한 적은 없고요. 해지는 인정했습니다. 3번은 불가불성을 말하는 거죠. 매수인이 사망했고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인들이 여럿 있어요. 해제권자가 여럿입니다. 그러면 전원이 행사해야 되죠. 전원이 전원에게 행사해야 됩니다. 자, 합의 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하고요. 매도인은 말소 등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했을 때 그게 요거죠.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이죠.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5번 합의 해제 또는 해지됐죠. 두 가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이자가산 의무 없죠. 합의 해제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이자가산 의무 없습니다. 2번이 틀렸죠.
특히 해지에 와서 뭐가 있어요? 이사직을 취임하면서 회사 채무를 보증섰다, 이사직을 사임했다,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둘로 나누자. 특정 회사 채무를 보증섰다, 해지할 수 없다.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금 보증처럼 불특정 회사 채무를 보증섰다,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눠지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69번 해제의 소급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닌 거. 일단 계약해제 소멸하는 채권을 양수하거나 채권을 압류, 가압류하거나 이런 안 된다 그랬죠?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 이런 애들 보호되는 제3자 아니라 그랬죠? 또 토지 매매가 해제됐을 때 건물 양수인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 이런 애들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었죠. 그걸 찾으면 되죠. 자,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권 이거 뭐죠? 이거죠. 계약이 해제되면 소멸하는 채권이죠.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소멸하는 채권이 두 개, 매매대금 채권이나 이전등기 청권. 이게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전등기 채권이나 매매대금 채권은 소멸하는 채권에 불과하죠. 따라서 그걸 양수한 사람은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게 됩니다. 나머지는 뭐 제3자인 거를 우리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닌 놈들만 기억했다가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답은 5번. 70번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했습니다. 자, 중도금 지급이죠. 이행 착수죠. 따라서 포기나 배액상환하고 해제할 수는 없죠. 자, 갑이 배액을 제공했으나 을이 수령하지 않는다 해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죠. 자,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할 수 있죠. 따라서 배액상환하고 해제할 수가 없죠.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습니다. 4번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했습니다. 자, 계약금 포기, 계약금 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요. 원상회복 의무 없죠. 자, 을이 1,000만 원을 약정했는데 200만 줬어요. 갑은요 200의 배액이 아니라 1000의 배액을 상환해야 해제할 수 있죠. 지급받은 금액 200이 아니고요. 지급받기로 한 금액.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이 아니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의 배액입니다. 그걸 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거 3번.